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카페에서 혹시 이런 형형색색의 휠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그림은 커피 향미를 담고 있는 커피 플레이버 휠이라고 부릅니다. 커피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향미를 색상과 함께 표현한 그림이죠. 하지만 커피 플레이버 휠은 커피의 모든 향미를 포함하진 않습니다. 그럼 플레이버 휠은 왜 개발되었으며 어떤 역할일까요? 오늘은 플레이버 휠에 대해 다뤄봅니다. 사실 최초의 플레이버 휠은 커피가 아닙니다. 아마도 눈치채셨겠지만 와인 분야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고 사용되었습니다. 최초의 휠은 와인 아로마 휠로 1980년대 초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와인학과 교수였던 N.C. 노블 교수님이 개발했습니다. 노블 교수님은 센서리 과학자로서 와인 아로마 휠을 개발했고 일종의 표준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와인업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후에 커피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로마 휠이 개발된 이유는 매우 심플합니다. 바로 와인을 즐기는 소비자들, 그리고 전문가들끼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였죠. 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개개인의 경험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와 표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표현과 묘사를 위해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공통된 언어가 필요했고 이는 아로마 휠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최초의 커피 플레이버 휠은 언제 누가 개발했을까요? 최초의 커피 플레이버 휠은 1995년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개발했습니다. 와인과 달리 커피는 플레이버 휠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로마는 코로 느끼는 향을 뜻합니다. 그리고 테이스트는 혀에서 느껴지는 맛들을 의미합니다. 향미, 플레이버는 입안에 머금었을 때의 맛과 코로 느껴지는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향미를 뜻하는 플레이버 휠이라고 부릅니다. 커피 플레이버 휠 역시 객관화된 묘사를 통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95년 처음 개발된 플레이버 휠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커피 플레이버 휠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휠은 커피 결점을 보여주고 로스팅 결점이나 향미의 변화에 따른 결점을 카테고리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휠은 일반적인 커피 향미를 아로마와 맛으로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왼쪽의 테이스트는 쓴맛, 신맛, 단맛, 짠맛과 같이 4개의 기본 미각 영역으로 구분 후 세분화해서 보여주고 오른쪽 향은 로스팅과 관련되어서 라이트, 미디움, 다크로스팅에 따른 향미들을 보여줍니다. 공통적으로 플레이버 휠 구조는 안쪽의 큰 카테고리 그룹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점차 세분화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로마 그룹에서 엔자이매틱, 발효향, 그리고 프루티, 가장 바깥쪽에 있는 레몬 이런 식으로 큰 범주에서 점차 세분화되어서 표기되어 있죠. 플레이버 휠 덕분에 내가 느끼는 향미들을 길게 풀어내지 않아도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입 양끝을 자극하는 신맛이 있고 새콤하고 붉은 과일 느낌 그리고 신맛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플레이버 휠의 개발로 프루티하다, 베리 같은 느낌, 그리고 크랜베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죠. 플레이버 휠의 목적은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 플레이버 휠을 조금 자세히 보면 사실 좀 모호하거나 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윗 쪽의 멜로우라는 단어도 약간의 질감이 같이 동반된 달콤한 표현인데 딱 연상하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스페셜티 커피 역시 일종의 문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상황을 반영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 협회 역시 플레이버 휠의 개선을 필요로 했고 월드커피 리서치와 데이비스 대학이 협업해서 새로운 플레이버 휠을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플레이버 휠의 특징은 첫 번째로 향미들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기존에는 부정적인 향과 커피 향으로 구분해서 두 개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개선된 휠은 하나로 향미를 통합했죠. 두 번째는 보다 직관적인 묘사입니다. 가장 안쪽 원을 맛과 향의 범주가 아닌 향미 캐릭터로 시작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일, 향신료, 단맛, 신맛, 꽃향 등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세분화되는 구조는 똑같지만 훨씬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질감 표현의 제외입니다. 플레이버 휠은 맛과 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툴이고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향미 표현과 달리 질감은 딱 연상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다 보니
이번 플레이버 휠에선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플레이버 휠은 보다 과학적으로 개발되었는데요. 그래서 WCR을 주축으로 각종 대학들과 전문가들이 협업해서 새로운 플레이버 휠을 만들었습니다. 플레이버 휠은 커피 향미를 시각화한 일종의 맵입니다. 그래서 시각화하기 전에 센서리 렉시콘을 먼저 개발했습니다. 센서리 렉시콘은 표준화된 커피 향미 용어집입니다. 일종의 사전으로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들을 추려내고 각 향미들의 특징, 강도 등을 정량화한 레퍼런스 집입니다. 센서리 렉시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입니다. 단순히 커피 맛이 좋다, 나쁘다 같은 표현이 아니라 향미를 A, B, C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합니다. 묘사한 향미 종류를 강하다, 약하다가 아닌 객관적인 스케일로 변환해서 수치로 표기하기 때문에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재현 가능입니다. 뒤에 렉시콘에 대해 더 설명드리겠지만 렉시콘은 인종이나 나라, 경험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값을 기반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향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센서리 렉시콘의 개발은 약 21명의 훈련된 패널들이 감각 묘사 방법론을 기반으로 105개의 아라비카 커피를 평가 후 커피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향미 110여 개를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통계 기법을 통해 향미들을 그룹화했고 커피 향미 사전답게 커피에서 느껴지는 어떤 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표기한 레퍼런스도 있습니다. 이 렉시콘을 기반으로 커피 플레이버 휠이 만들어졌지만 렉시콘에 있는 향미들과 플레이버 휠에 있는 향미의 구성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떫은 맛을 뜻하는 아스트리젠시는 렉시콘에는 있지만 커피 플레이버 휠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렉시콘에 표현되어 있는 모호하고 질감같이 조금 어려운 표현들은 제외되어 있고 일부 향미들을 통합해서 플레이버 휠을 만들었죠. 플레이버 휠은 시각적 표현과 소통에 더 적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렉시콘은 플레이버 휠과 달리 커피 향미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기술한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보다는 바리스타나 로스터, 컵퍼, 커피 교육자들에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딸기 향미를 예로 들면 딸기 향이 무엇이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묘사되어 있고 해당 향의 레퍼런스 제품이 있습니다. 다음 인텐시티 항목은 오른쪽 레퍼런스 준비를 토대로 향미 샘플을 만들었을 때의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딸기 샘플을 하룻밤 동안 해동 후에 3.25 온즈 컵에 넣고 향미를 측정할 때의 각각 아로마와 플레이버의 값이죠. 여기선 모두 향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제가 에티오피아 내추럴을 테스트했는데 딸기 노트가 감지되고 아로마 강도는 레퍼런스보다 조금 약하면 스케일을 한 10 정도 주는 것이죠. 즉 렉시콘을 사용하면 커피 향미를 분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강도까지 양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커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나 교육자들 용으로는 적합하죠. 정리해보면 커피 플레이버 휠은 센서리 렉시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각화 툴입니다. 센서리 렉시콘은 어휘집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툴이고 플레이버 휠은 보기 쉽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개발된 툴입니다. 이번에 센서리 렉시콘을 기반으로 개발된 새로운 플레이버 휠은 전문가는 물론이고 애호가들까지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친숙하고 누구나 연상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커피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커피인들끼리의 공통 언어가 생긴 셈이죠. 자, 이 휠을 사용해서 스스로 센서리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거나 다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럴 환경이 안 된다면 혼자 센서리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먼저 휠을 한번 보면서 향미들이 어떻게 구분되고 각 카테고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봅니다. 이쪽에 전형적인 커피 향과 스파이시한 영역, 고소하고 달콤한 영역이 있고 다음 꽃향과 과일 느낌, 산미 표현이 있는 그룹, 그리고 싱그럽고 독특한 향을 가진 그린 영역,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향미 그룹이 있습니다. 테이스팅을 할 때는 이렇게 향을 맡고 맛을 보는 것보다 입안에 머금어서 향과 맛을 동시에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커피를 한번 마셔보면 로스팅 강도에 따라 신맛이나 단맛이 먼저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크게 구분을 한 후에 이렇게 1차적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 게 바로 안쪽 영역입니다. 커피가 라이트 로스팅이면 비교적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 많이 느껴지실 거고요. 다크 로스팅에 가까우면
왼쪽 영역에 가깝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한 모금 마실 때에는 신맛과 고소한 맛 중 더 먼저 느껴진 영역을 평가합니다. 아마 라이트 로스팅이면 신맛이 더 먼저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운데 소그룹으로 가서 내가 느낀 신맛이 블루베리나 딸기처럼 베리류에 가까운지, 아니면 상큼한 시트러스 과일에 가까운지, 기분 좋은 달달한 열대 과일인지, 이것도 아니면 그냥 입 양끝을 자극하는 기분 나쁜 신맛인지 먼저 구분해 봅니다. 이거는 평소 과일을 드셨던 경험에 기반해서 해주시면 되고, 너무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다음 모금을 마셨는데 입 양끝을 자극하고 찡그려진다면 아마 로스팅이 너무 약하게 되었거나 추출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맛의 가장 마지막을 분류하기 전에 신맛 다음에 느꼈던 달콤한 맛을 분류해 봅니다. 약간의 고소한 맛이 있는지, 이게 커피 같은지, 아니면 볶은 견과류의 고소함인지, 또는 기분 좋은 달콤함이 있는지 먼저 구분해 봅니다. 신맛의 가운데 영역, 그리고 고소함의 가운데 영역, 이렇게 소그룹까지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커피를 즐기는 홈 바리스타 분들에게는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운데 소그룹에서 단 하나의 향미만 뽑아보는 겁니다. 가장 잘 드러나는 단 한 가지 향미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함벨라 블레 내추럴 커피입니다. 커피는 라이트 로스팅이기 때문에 신맛이 먼저 느껴졌고 단맛과 고소함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한 모금 마셔서 신맛 쪽에서 가운데 영역을 구분해 보면 지속적으로 신맛이 느껴지긴 하지만 기분 나쁜 신맛은 없고 약간의 베리향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쪽은 약간의 초콜릿을 먹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리 느낌에서 가장 마지막 향미를 꼽자면 저는 라즈베리 같이 약간 상큼하다고 느낍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커피 향미를 표현해 주시면 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커피 플레이버 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즐거운 커피 취미생활 하길 바라며 오늘 아카데믹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